오늘 이제 GV60, GV60 오늘 이제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끝난 거 아닌가? 이미 다 팔렸겠죠, 아무래도? 1000대 컷. 네, 해서 다 팔렸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새로 나왔으니까 네. 저희도 뭐 구경하면서 한번 골라나 보죠. 네, 내 차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내 차 만들기 시작. 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입생 노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카TV 큐피드입니다. 먼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금부터. 아, 중요하죠. 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아직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들 좀 출고 지연되면서 조금 뭐 지자체별로 조금 남아있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사시는 곳에서 기반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GV60의 시작가는 5,990만 원. 딱 6천만 원 미만에서는 꼭 보조금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 스탠다드 후륜 19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국고 800만 원에 지자체 서울시 기준으로 본다면 200만 원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스탠다드에 이제 4륜, 그 다음에 19인치, 20인치 휠도 나뉘고, 또 퍼포먼스 4륜 구동도 있으니까 21인치. 네, 21인치 너무 큰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스탠다드 4륜 구동의 19인치를 보면은 국고 네. 보조금 387만 원,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은 96만 원으로 총 483만 원이에요. 이게 국고 보조금의 거의 반에서 조금 더 받는 경우잖아요. 깡통 모델에 네네.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20인치 휠을 끼면은 국고 보조금은 378만 원에 서울시 94만 원에서 472만 원. 가장 높은 퍼포먼스 4륜 구동의 21인치는 뭐 국고 보조금 364만 원에 지자체 91만 원에서 455만 원. 그래서 뭐 지금 사신다면 이런 부분가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 어차피 올해 받으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 보조금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성능에 따라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나왔던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 비싼 건가 아니면 비슷한가? 라는 또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제네시스라서 네. 비싼데, 근데 EV6의 가장 높은 GT 라인을 보면은 그 가격이 딱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후륜에 이제 딱 겹치더라고요. 조금. 그런 면에서는 EV6를 큰 돈 주고 살 바에는 그냥 제네시스 기본 모델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고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EV6의 가장 높은 등급과 GV60의 가장 낮은 등급, 기본 등급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에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160kW, EV6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4륜 구동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EV6는 합산 출력이 239kW. 그런데 이제 GV60의 퍼포먼스의 4륜을 보시면은 전 후륜에는 160kW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고요. 출력 같은 경우는 GV60의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고 사양에서 이제 발휘되는 출력은 좀 차이가 나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기본 모델과 EV6의 후륜 모델을 보는 거니까 출력 차이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크는 이제 동일하고요. 만약에 GV60의 퍼포먼스 모델로 갈 경우에는 이제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길이, 너비, 높이, 휠베이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GV60이 훨씬 더 짧고 넓고 낮습니다. 이 길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시면은 GV60의 뒤쪽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보행이 짧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좀 이런 것도 이제 측면에서의 이제 형태라든지 전반적인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GV60이 더 무겁습니다. 제어는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도 그래도 중요하니까 네. 이걸 좀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V6의 GT 라인과 그 다음에 GV60 스탠다드 후륜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들 위주로 좀 꼽은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보시면은 GV60에는 있는데 EV6 GT 라인에는 없는 것,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오닉 5에는 들어가 있는데 EV6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GV60의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의 일부 품목들이 EV6 GT 라인에는 들어가 있어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짐 출입로를 포함한, 그 다음에 그 전방 충돌 방지에서도 교차 차량이랑 추월시 대항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포함된 전방 충돌 방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다 어디부터 적용되냐? 바로 어스
트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GT 라인에도 들어갑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150만 원 상당의 이제 선택 품목을 추가를 하면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게 빠지더라도 크게 이제 운전하시고 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도 좀 더 EV6 GT 라인에만 있는 것도 있는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근데 GV60에도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에 포함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따로 있는데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광각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사선 주차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12월 중에 이제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으로 넘어가면은 GV60 기본에만 적용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후진 가이드 램프랑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입니다. 여기서 후석 승객 알림은 보통 초음파로 이제 뒤에 알아차리는 건데 어드밴스드는 이제 레이더 센서로 작동하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게 판별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외관으로 넘어가면은 GV60에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1열이랑 2열에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자외선 차단 유리도 앞면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에 허들램프. EV6 GT 라인에는 순차 점등 턴 시그널, 보디 컬러 휠 아치 몰딩이랑 지능형 헤드램프. GV60에서도 하이테크 패키지를 통해서 지능형 헤드램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보시면은 EV6 GT 라인에는 당연히 그 전용 디자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GV60에는 크리스탈 스피어가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네요. 시트 소재도 좀 다르고요. 인조 가죽이냐 이제 가죽이냐에는 좀 차이도 나고요. 2열의 열선 적용 여부랑 1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 적용 여부 이런 것들 모두 다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GV60에서는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통해서 좀 상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실내 색상도 일단은 GV60에서는 스탠다드만 보신다면 블랙 모노, 애쉬 그레이, 글래시아 화이트 투톤 보실 수 있겠지만 EV6 GT 라인에는 전용 실내 색상이 들어가죠. GV60에는 이제 뭐 디퓨저, 조수석에 동승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이제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이랑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공기청정 시스템에서도 미세먼지 센서에다가 이제 고성능 향균 필터가 들어가서 이게 조금 차이점이 나더라고요. V2L 위치도 실내나 실외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인포 같은 것도 좀 차이가 나는데 GV60에는 지역 알림이랑 발렛 모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그 다음에 스피커 개수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OTA 범위도 적용 범위도 다르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 정도 되는데요. 뭐 저희가 뭐 외관, 안전, 에이다스, 편의, 인포 이런 거는 이제 카탈로그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평상시 받아들인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점 유념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비교는 이쯤 하고 그러면은 한번 좀 GV60을 좀 둘러보도록 하시죠.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죠? 보시면은 일단 저희 파워트레인 먼저 PA스템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은 뭐 5,990만 원 시작하니까 이건 네. 넘어가고 가격 차이가 500만 원 네. 더 하시면은 앞쪽에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듀얼 모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뭐냐면 4륜 구동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페이스 커넥트 네. 가 기본이 됩니다. 휠은 일단은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기본인데 160만 원을 추가를 하면은 19인치 인치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륜 화이트 도장, 모노블럭 뽀피 브레이크랑 프리뷰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70만 원을 추가를 하시면은 20인치로 인치업이 가능하고요. 화이트 도장의 모노블럭, 뽀피 브레이크랑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빠지고요. 조금 더 욕심내서 20인치에 뭐 다른 기능도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30만 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공력 휠이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 모델처럼 굉장히 잘 나와서 이거는 어느 거 선택하시더라도 큰 손해보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19인치가 조금 적절하지 않나.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내장 컬러가 나오는데 일단 스탠다드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블랙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너무 일반 차 느낌이 아닌가 좀 싶어요. 이런 재질 같은 것도 좀 다르잖아요. 알루미늄이 아니라서 지금 상단에 보면 우레탄의 어떤 그 질감이 느껴지시네요. 네. 저기. 딱딱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화이트 투톤도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은 가죽이 등받이랑 이제 쿠션이 이제 인조 가죽 부분이고 그 네. 어깨 위쪽이 이제 어깨가 직물 쪽이 직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150만 원 상당의 이제 추가 비용을 하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나오는데 여기도 블랙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내장재가 바뀌고 시트의 소재가 바뀌니까 네. 그 다음에 인조가죽 내장재도 들어가고요.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블랙은 조금 무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색상 구성은 동일하나 좀 소재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색은 잘 모르겠는데 카멜 베이지는 좀 괜찮긴 한데 몬스테라 그린이 조금 위쪽에 상단에 조금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천연 가죽이 들어가니까요, 몸이 닿는 부분이라 좀 천연 가죽만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그니처로 270만원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나파 가죽, 그 다음에 알루미늄 내장재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에서는 디지털 도트 패턴이었는데 여기선 헥사고날 스웨이드 내장재가 천장 필라 부분에 들어가면은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색상의 조합을 좀 다채롭게 사용한 느낌이 들고 시트에 이제 문양 같은 것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가격은 동일해요. 가격은 동일한데 이제 코퍼 패키지라고 있더라고요. 코퍼 컬러가 이제 적용된 건데 에어벤트랑 이제 홈커버, 그 다음에 컵홀더 부분에 약간 더 고급스럽다. 그쵸, 이 색이 들어가면서 좀 네.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륜에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에도 이 색이 적용이 되니까. 근데 이게 조금 뭐 겉도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가격 차이는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퍼포먼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PP로 시스템으로 와서 와 소리 나왔어. 1,050만원 1,050만원 이 정도면 경차 진짜 깡통으로 한 대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만큼 성능이 확실하게 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1,050만원 듀얼, 그 다음에 사륜 구동 시스템이랑 페이스 커넥트 당연히 동일하게 들어가고 21인치, 휠은 21인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스탠다드에서는 화이트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블랙 도장 모노블럭 4P 브레이크로 바뀌고 프리뷰 전자식 제어 장치랑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부스트 모드까지 추가가 됩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마 전용 컬러. 그 색상. 여기서밖에 선택 못하는 색상. 근데 아무도 선택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에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LSD는 여기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고민이 더 적어질 것 같아요. 라임 색깔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바깥이랑 맞추면 조금 깔맞춤이 되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실내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퍼포먼스 디자인 셀렉션이 있는데 120만원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선택을 하시고 하면은 이제 옵션 패키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필수 사양은 이미 전 단계에서 끝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원하시는 선택 품목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표를 보시면은 일단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GV60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거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랑 묶여야 되니까 그래서 총 35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130만원 이고 파킹 어시스트는 135만원. 물론 구성에서 조금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2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고, 사실 좀 크기가 좀 작아지고 조금 더 최적화됐다고 할 수 있으려나? 접히는 것도 좀 예쁘게 접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얘기하는데 발렌시아가 맞아요? 예. 그거 브랜드. 티셔츠에 그냥 로고만 들어가 있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제네시스 약간 프리미엄이니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됩니다. 전 그런 거 됩니다. 무조건 이해합니다. 그쵸. 프리미엄 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사용 가치보다는 기호 가치를 더 우선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V12L 같은 경우도 이제 루프렉이랑 좀 묶여 있죠. 근데 이게 60만원인데 아이오닉 5에서는 실내 V12L을 따로 추가하는 게 25만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격을 빼보시면 좀 계산이 나오시겠죠. 루프렉이랑 러기지 스크린의 가격까지 좀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에서는 보스 롱레인지 프레스티지에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스피커가 8개고요. EV6는 메리디안 해서 14개 들어가고 100만원입니다. 근데 GV60에서는 뱅앤 올룹슨 17개. 맞네, 계산. 190만원.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건가요? 3개 더 들어갔는데 지금 동그랗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이런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라고. 이름값이랑 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들어갔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비전 루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GV60 100만원, 아이오닉 5는 65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면적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실물을 안 봤는데 근데 금액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쵸. 아이오닉 5 휠베이스가 더 길기도 한데 네.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가격 차이는 알아두시고 네. 또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정말 내가 산다면 좀 어떻게 구성을 할까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디님은 어떠세요? 구성이? 아 저요? 네. 저는 지금 계약을 넣었죠. 아니 제가 잘 숨기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숨겨야 되나 이거? 엄마도 모르고 와이프도 모르는 건데. 예. 저는 네. 이렇게 보조금 일단 다 받고 싶어서 일단 기본에서 선택을 기본 한번 선택하고 네. 아 색상을 고민 네. 많이 했는데 이게 다 너무 점잖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욕 많이 먹겠지만 하나오마 민트 아이오닉 보면 사실 저희가 시승하면서 느꼈던 거는 실내가 약간 이 아반떼 같다라는 느낌이 좀 고급감을 주기 위해서 네. 셀렉션을 선택을 했고 네. 약간 외관의 민트랑 아 실내의 어떤 평질감을 주긴 했는데 네. 약간 후회 중이에요. 후회요? 알루미늄의 어떤 그 차가운 금속감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네. EV6보다 제가 높게 봤던 부분은 이 비전 루프가 있었기 때문에 두 모델의 큰 차이점이죠. 아웃도어 패키지랑 비전 루프를 브렉이랑 실내 V2L, 비전 루프. 네. 아까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했던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네. 유진이를 위해서 수동도 워커튼이 필요하다는. 네. 고급차라면 당연히 있어야죠 이런 건. 아 그거랑 이 릴렉션 컴포트 컴포트 시트가 충전할 때 이렇게 네. 뒤로 눕혀놓고 이 사운드 시스템을 느끼면서 네.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이러니까 금액이 네. 6,900 아이오닉 제가 봤을 견적받은 것보다 한 9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900만 원에 이제 배지가 달라지고 네. 차 키가 달라지는데 실내가 고급스러워지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제 견적 받으신 거 인증 올리신 거 보면은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이 차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만족하는 성능을 얻느냐 이런 두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차를 고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하나오마 민트 색깔을 선택하신 건 없더라고요. 그쵸. 한국에서는 흰색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색노랑은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저도 일단은 P-스템은 동일하게 가지만 네. 힐인지 색상에서는 약간 실제로 봤을 때 조금 어두운 색상이긴 했잖아요. 네, 그래도 약간 후회되는 색깔 중 하나에 저거라는 걸. 그 다음에 저는 내장 저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로 갔을 때는 조금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애쉬 그레이 톤으로 해서 갈 것 같고 가장 먼저 컨비니언스 에르고 모션 시트의 이제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 한번 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예전에 제가 이사님 차를 한번 탔었는데 이사님이 저 조수석 타자마자 저를 배려해서 다리 기니까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는데 조금 설렜었거든요. 조금 이런 버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아이오닉은 사실 이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이 2열 시트 조절하는 버튼이었거든요. 네. 그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뱅앤올룹스 좀 브랜드 있는 사운드 시스템을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 두 가지만 해가지고 6,800만 원으로 낼 것 같습니다. 가시죠. 네, 이 정도로 가시면 내년에 민트는 별로예요? 민트 색상은 전 잘 모르겠어요. 계약하신 분들 있으면 또 댓글 남기셔서 또 공유해 주시면 큐피드님이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 아니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